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 쉬운 연애 세션입니다. 자, 오늘은요 회피형 애착을 지닌 남자가 어떤 조건에서 결혼까지 마음을 굳히는가를 한번 세밀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연구 결과와 실제 데이터 그리고 회피 성향의 남자들의 속마음 흐름을 한 호흡으로 제가 엮어서 이야기 드릴 테니까 편안히 들어주시되 절대 오늘 내용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많은 걸 얻어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심리학자 헤이젠과 사버라는 사람이 있어요. 1987년 발표한 성인 애착 연구는요, 회피형은 친밀감을 두려워해서 거리를 둔다라는 명제를 발표를 했고, 그때부터는요 지금까지도 계속 공식처럼 굳혀 놓았습니다. 후속 연구들을 보면요, 역시나 회피 점수가 높은 남자, 여자일수록요 감정을 공유하는 능력과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행동 빈도가 크게 낮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 드려서요, 회피 성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팀플이나 협업처럼 무언가 같이 하는 일을 어려워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즉 사랑이든 일이든요, 아니면 삶에서 사소한 부분이든요, 상대방과의 접점 범위가 넓어질수록 회피형들은 강한 심리적 압박을 느낍니다. 심리적 압박감을 느낀 회피형은 행동 역시 극단적으로 하게 돼요. 만약 상대방이 불안형의 사람이라면요, 거의 자동으로 제발 좀 집착 좀 하지 말아줘 라는 말이 그냥 튀어나옵니다.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하다와 같은 비슷한 말을 반복적으로 하지만 사실은 이미 자기 실컷 다 쉬고 놀고 다 놀아요. 그냥 심리적인 거리감을 유지하고 싶다라는 말인 거죠. 안타까운 건요, 회피형 성향을 가진 사람은 이게 본인 스스로의 심리적 취향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상대방이 너무 집착하네, 정말 피곤해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갈등이 커지겠죠. 갈등이 커지면 이제 통보식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연락을 차단하거나 당일 약속을 취소하거나 갑자기 SNS를 언팔하거나 지멋대로의 행동들이 이어지고 스스로 이제는 고립을 택합니다. 근데 또 당황스러운 건 이렇게 스스로 고립을 택했다가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른 사람들, 모든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강하게 외로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움이 한밤중에 밀려오면요, 다시 연락을 하게 되죠. 뭐해? 네, 이런 식으로 톡을 보내면서 손을 뻗습니다. 그러니까 패턴적으로 보면요, 피한다, 그리고 고립된다, 그리고 견딜 수 없어서 다시 손을 뻗는다. 이 진자 운동과 같은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회피형의 1차 패턴입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나네? 이거 내 이야기 아니야? 라고 느끼신 분이 있다면요, 무조건 난 찐 회피형이야 하고 이렇게 단정 지으실 필요는 없어요. 바솔 로미와 호로위츠에 따르면요, 모든 인간은 관계 상황에 따라 회피 반응을 부분적으로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만약에 완전 회피형이라면 이런 영상을 클릭조차 안 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영상을 봐도요, 지가 회피형인 줄 몰라요. 이거 뭐 남의 이야기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찐 회피형은요, 지가 회피형인지도 모르는 게 찐 회피형이에요. 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요, 회피 기질 플러스로 관계를 개선하고 싶은 동기를 함께 지닌 하이브리드에 가깝습니다. 이런 회피형은요, 정확히 세 가지 중 하나를 느끼면 결혼을 결심해요. 하나하나 제가 이해를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1998년에 심슨 그리고 롤스팀 연구에 따르면요, 회피 점수가 높은 남성은 파트너가 주는 긍정적 재확인, 칭찬, 존중 같은 거예요. 이런 빈도가 증가할 때만 관계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상승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역시 오빠가 최고야, 당신 덕분에 든든해 같은 문장이 관계의 산소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건요, 이게 칭찬을 넘어서 습관화 되어버리면 상대는 이런 부분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회피형은 아마 높은 확률로 계속 당연함을 원할 거예요. 이제 칭찬은 단순 칭찬을 넘어서 이제 나를 떠받들여준다라는 생각이 회피형의 무의식에는 박히게 됩니다. 자, 이런 피드백이 반복되다 보면 이제 회피형의 뇌에는 이 사람이면 내 상처를 건들지 않겠다, 이 사람을 만나면 심리적 샌드박이 있겠다 와 같은 안전신호가 켜지게 됩니다. 다만 아주 깊은 무의식을 생각을 해보면 나를 떠받들여 주니까 와 같은 약간은 이기적인 생각이 있는 거죠. 자, 이쯤 되면 결혼까지 가는 거죠. 왜? 자기가 안전함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요, 심리적 안정거리 존중이에요. 이스라엘 하이파드 연구팀은요, 회피 성향이 높을수록 연락 빈도가 과도하게 잦으면 관계 만족도가 떨어지고, 반대로 연락 간격이 살짝 벌어져 있을 때 오히려 안정감을 느낀다는 패턴을 보고했어요. 다만 논문에는요, 하루 몇 번 연락을 해야 안전하고 또 몇 번이 넘어가면 불안하고 이런 구체적인 수치를 이야기하진 않았어요. 다만 저희가 어느 정도 유추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하루 10번에서 20번 정도의 카톡 정도, 플러스로 주말 포함해서 주 1회에서 2회 정도 만남, 전화는 안 하는 것을 선호함, 영상통화는 더더욱 안 하는 것을 선호함. 자, 이 정도 간격이면 이제 회피형들은 대부분 부담스럽지 않고, 그렇다고 나를 방치하고 있다는 느낌도 덜해요. 물론 커플마다 생활 패턴이 좀 다르니까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언제든 조정 가능합니다. 다만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딱 하나예요. 답답할 만큼 너무 촘촘하게 붙어있지도 않고 서운할 만큼 또 너무 멀어있지도 않기. 어렵죠. 이 황금 간격을 존중해주면 회피 성향 파트너도 이 정도라면 평생 같이 있어도 내가 숨 쉴 구석은 있겠다 하고 마음을 놓이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수동성을 편하게 받아주는 관계예요. 회피 성향이 강한 분들은 책임이 들어오는 순간 스트레스 레벨이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만약에요, 우리 식장은 어디로 할까? 신혼집은 전세가 좋을까 월세가 좋을까? 뭐 이런 무게감 있는 질문이 나오면 거의 반사적으로 그건 네가 조금 결정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마음속으로 넘기고 싶어 해요. 물론 뭐 거기서는 자기가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요, 이렇게 상대가 뭔가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해주는 패턴들이 자리 잡게 되면 회피형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편안합니다. 즉, 큰 결정을 대신해 주니까 관계 유지 비용이 확 떨어진다라고 느끼거든요. 아마 회피 성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연애에서 우리에게 맞춰주는 성향이 강하다라는 걸 경험을 해보셨다면 느끼실 거예요. 처음에는 이 나를 맞춰주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 수능이요, 되게 매력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 되게 스윗하네, 다 맞춰주네, 이거 갈등 없어서 너무 좋다, 나를 되게 잘 배려해주는구나.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나타나요. 신혼 1년에서 2년 차이가 이제 지나게 되면 파트너가 정말 답답해합니다. 왜 당신은 아무 선택도 안 해? 라는 불만이 누적되는 거죠. 매번 결정은 나만 하고 나만 좋아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답답함이 계속 쌓이는 구조로 가버리는 거죠.
실제 데이터는요 조금 충격적이에요. 르브랑 그리고 키먼 연구팀이 신혼부부 140 이상을 2년간 추적 조사했더니 회피형 남편과 안정형 아내 조합에서 결혼 만족도 하락 속도가 가장 빨랐습니다. 그래서 사실 안정형이었는데 회피형을 만나고 나서 내가 완전하게 불안형으로 바뀌었다라는 분들이 정말 댓글에 많은데, 이건 그냥 느낌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가 명확히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회피형은요 기본적으로 책임 스트레스에 되게 예민합니다. 학습 무기력처럼요 네가 정해줘가 습관화되어 있어요. 아까 잠깐 이야기 드렸지만 식장, 집, 육아 등 큰 결정을 파트너가 대신 리드해주면 관계 비용이 현저히 낮아졌다라고 느낍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연구의 결과가 수동성 자체가 그냥 문제네 이렇게 단정 짓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도권을 남자 입장에서 100대 0으로 몰아주는 느낌이 만약에 들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해결책은 생각보다는 조금 간단합니다. 큰 결정 중에 하나만 먼저 본인이 그냥 잡아와 보세요. 만약에 같이 둘이서 이제 여행을 가는 시기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2가지는 내가 리서치해서 한 3군데 정도 후보 가져올게처럼 작은 책임을 내가 가져오게 되면 상대방은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부담감을 줄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책임의 비율을 한 70대 30, 나중에는 60대 40 정도로만 조정을 해줘도 회피형의 답답함이 크게 줄어듭니다. 즉, 큰 틀에서 상대가 모두 책임지고 있다는 마음을 덜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건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한번 하나의 예시를 만들어봤어요. 회피형 남편과 안정형 그리고 불안형인 아내가 만나면 과연 어떻게 될까? 미리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회피형 남편과 파트너, 부합이 관계 안에서 얼마나 다르게 반응하는지를 한눈에 보여드리려고 여러 연구 결과를 제가 직접 분석해서 근사치로 묶어놓은 예시값이에요. 자, 첫 줄, 주관적 스트레스부터 볼게요. 5점 만점에 남편이 3.2점, 아내가 4.1점입니다. 같은 집에서 사는데 왜 체감 스트레스가 이렇게 차이가 날까? 바로 공감, 회로, 민감도 때문이에요. 자, 회피형 남편은 갈등 신호를 재빨리 그냥 차단을 해서 난 괜찮아 라고 느끼지만, 감정 교류가 막힌 아내 쪽 스트레스는 훨씬 더 크게 올라갑니다. 즉, 회피형보다 상대방의 스트레스 지수가 더 높을 거예요. 자, 두 번째 줄, 하루 평균 메시지 수예요. 정확히는 이 정도로 메시지를 보내면 안정감을 느낀다, 이 정도로 한번 저희가 수치화해본 거예요. 남편은 한 14건, 아내는 한 하루에 38건 정도. 자, 숫자만 보면 뭐 아내가 훨씬 집착하네라고 이제 느낄 수 있지만 사실은 기대치 차이입니다. 그리고 38건 정도 카톡을 보낸다는 게 엄청 뭐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회피형은요 하루 한번 길게 이야기하면 오케이라고 생각을 하고, 안정형, 불안형 파트너는요 짧더라도 자주 확인해 애정 패턴으로 보는 게 맞거든요. 간격이 다르니까 답답함이 생길 수밖에 없죠. 자, 세 번째, 2년차가 지났다고 쳐볼게요. 2년차 만족도 변화를 보면 남편은 마이너스 21%, 아내는 마이너스 7%예요. 둘 다 떨어지긴 했지만 남편 쪽 낙폭이 훨씬 더 큽니다. 자, 이유는 간단해요. 초반엔 다 맞춰주니 내가 편하다 싶다가도요, 시간이 지나서 이제 책임과 결정이라는 게 반드시 부부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게 쌓이죠. 쌓이다 보면 이제 수동이 습관화되고 그걸로 버티던 남편이 그 부담을 못 견디고 만족도가 급격히 꺾입니다. 마지막 줄은요, 5년 안에 이혼할 가능성입니다. 만약에 남편이 회피형이라면요 이혼할 확률이 28%, 반면 남편이 회피형이 아니라면 이혼할 확률이 한 12% 정도, 거의 2배 넘는 차이죠. 자, 갈등을 피하면 되게 안전할 것 같지만 오히려 위험도가 더 올라간다는 반증입니다. 회피를 통해서 갈등을 계속 피했지만 그게 계속 쌓여서 서로가 이제 폭발할 위험도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 논문을 비교 분석해서 단순한 그냥 예시 자료일 뿐이지만 시사하는 바는 되게 명확합니다. 회피형 파트너와 함께할 때 가장 큰 리스크는요, 감정 교류 속도와 책임 분배가 균형을 잃을 때 폭발한다는 점이에요. 정말 어렵죠, 정말. 회피형이 결혼을 망설이는 본질은 게으름도 공감, 결핍도 아닙니다. 속마음은 늘 같은 질문을 던져요. 내가 상처받지 않으면서도 내 자유를 잃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안전거리 존중, 상호 칭찬, 작은 책임 공유와 같은 방정식 위에 있습니다. 자, 간단히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칭찬과 존중으로 나만 믿어라는 안정감을 주고요, 적당한 연락과 데이트 정도의 느슨한 간격을 유지해서 숨 쉴 틈을 마련해 주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너무 자기가 책임감과 주도적인 부분을 떠맡지 않는 상황 쉽지 않을 겁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회피형이 있으시다면요,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절대 좌절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 찐 회피형은 이 영상 자체를 아예 안 볼 거고 봐도 절대 자기 문제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이 사람은 나를 되게 집착한다 라고 밖에 생각 안 해요. 자, 오늘은 그래서 대단히 현실적인, 너무 희망적이지만은 않지만 여러분에게 정말로 꼭 필요한 회피형에 대한 정보를 이야기해봤어요. 자, 오늘 영상이 정말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희 세션에서는요, 연애 그리고 재회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요, 컨설팅 그리고 코칭 그리고 전자책을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참고해주시면요, 더 많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까지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